오늘은 여러분들한테 11월에 분양 예정인 11곳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업을 하시면서 이러한 분양 정보들을 일일이 체크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11곳의 분양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건데요.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물량들을 잘 체크하셔서 내 집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곳의 분양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1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정보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정보들을 취합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11개의 분양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물량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셔서 해당 건설사 시공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명확한 정보들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공해 드리는 이 정보는 대략적인 11곳의 정보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여기 있는 분양 물량들을 하고 다른 분양 물량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 정보에 대해서는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제가 이제 검토를 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S1, S4, S5 블럭이 이제 분양을 시작합니다. 11월 초에 분양을 시작하고 그리고 다음 날에 가밀 푸르지오가 청약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블록들을 여러분들이 11월 초에 바로 청약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영상들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다루었고 많은 분들도 다루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모르시거나 일정 체크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알려드리면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S4 블록 같은 경우에는 679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고 르센토 대시양 S5 블록 같은 경우에는 584세대 그리고 푸르지오 오르투스 S1 같은 경우에는 435세대로 이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11월 2일에 청약을 하고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3일에 청약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도 신청을 하시고 일반 공급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남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특공과 일반 1순위인 과천보다 하루 다음 날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다 당첨자 발표일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들을 다 청약하셔도 될 만한 그렇게 입지가 좋고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분석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면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량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은 100% 가점제 있고요. 그리고 85 초과의 물량에는 이제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점제와 추첨제의 그런 비율을 얘기하는 거는 일반 공급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도 민영 건설사 같은 경우에 추첨제 물량이 있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11월 초에 2일과 3일에 걸쳐서 이 4개의 분양 단지가 바로 청약을 할 수 있는 분양 시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물량은 이제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입니다. 앞선 분양 물량 4개 이외에 가장 빠르게 분양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 일정은 이제 11월 10일에 모집 공고가 이미 났기 때문에 청약 일정은 11월 10일 날 청약을 신청하면 되고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926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207세대예요. 그래서 분양 세대수가 작다는 단점이 있고 단지가 조금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돼 있어서 1단지와 2단지가 나누어져서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지 같은 경우에 지하 3층부터 지상 26층까지 3개 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하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까지 6개 동으로 총 9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49, 59, 72, 84, 그래서 중소형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평면으로 구성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살펴보게 된다면 이 의정부 푸르지오 더 센트럴 같은 경우에 이제 의정부 경전철인 이제 발곡역하고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고 중랑천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중랑천을 이제 인근에 두고 있다는 그런 쾌적성이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주변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의정부역이 있습니다. 의정부역 같은 경우에는 GTX C 노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원에서 덕정까지 이어지는 그 노선 중에 의정부역을 정차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의정부역 같은 경우에는 이 GTX 신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제 삼성역이라든가 청량리역 같은 핵심적인 주요 업무 지구들을 이제 관통하는 노선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의정부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네임도 좋은 푸르지오 아파트이면서 주변에 이런 의정부 GTX의 개발 호재, 그리고 인근의 발곡역이라든가 또는 이 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의정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CGV 같은 그런 편의시설이나 주요 업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의정부에서 푸르지오 더 센트럴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분양할 예정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 드릴 물량은 송도 크리스탈 오션 자이입니다. 가칭이 있고요. 위치는 이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의 랜드마크 시티 지구의 A10블럭에 이제 입지를 한 아파트입니다. 조감도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세대수도 1503세대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세대수인 것 같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에 지하 2층부터 지상 42층으로 이제 고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14개 동으로 이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주택형은 84제곱미터부터 205제곱미터까지 이제 중대형의 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 업무지구죠. 그렇다 보니까는 체계적으로 잘 계획된 도시라고 보여지고, 이제 핵심적인 역이라고 본다면 이제 센트럴파크 역이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대 입구역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고 보여지고,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쾌적성 플러스 편의시설들을 잘 완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송도 크리스탈 오션 자이의 아파트가 여기 A10블럭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역세권하고 그 지하철을 이용하기란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은 주변에 이 서해라든가 또는 워터프론트 호수라든가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지이고, 여기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주거시설들하고 주변에 있는 주거시설들이 이제 신규 아파트들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단점적인 부분은 이제 역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쾌적성 여부는 좋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GTX B노선 예정역인 이제 인천대 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GTX B노선을 이제 이용하게 된다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들로 빠르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송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많이 올라서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미래의 가치라던가 현재의 가치들을 잘 파악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개발 계획들이 있는 곳들을 눈여겨보시고 어떻게 개발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가가 상승하는지,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들이 변경되고 변화하는지를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송도 크리스탈 오션 자이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전동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5050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세대수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2902세대나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의 분양 세대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규모 같은 경우에 지하 3층부터 지상 4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3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5,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 분양 물량 굉장히 큰 세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가 한 4,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5,000세대의 아파트이고 분양 물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인천 쪽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분양 물량 또는 대규모의 분양 물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제곱미터부터 142제곱미터로 이제 소형부터 대형까지 골고루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천에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 하실 것도 같아요. 이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면 일단은 이제 7호선인 이제 부평구청역하고 1호선이 만나게 되는 이 부평구청역에서 연장되는 7호선 산곡역이 있습니다. 이 산곡역이 2021년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인데 이 노선이 완공되게 된다면은 이 노선을 통해서 강남권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50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세대에 있고 이 주변 같은 경우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15,000세대의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이제 진입을 해서 새로운 주거타운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일대가 상공역이 개통이 되고 주변의 아파트들이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좀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로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규모의 아파트면서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이 상공역이라고 하는 강남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7호선의 연장 그리고 주변에 장수산이라든가 원적산 공원 같은 쾌적성 여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산들이 입지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지금 청전초를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역하고의 거리가 좀 있다는 그런 단점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향후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부평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 일자리 수요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 신청을 하신다면은 물론 분양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을 구성하게 된다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인천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량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양가가 중요합니다. 분양가가 착하게 적정 수준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그런 분양 물량들이 분양 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향후에 물량을 좀 다룰지 말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 생소한 물량일 수도 있는데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부평역이 GTX 또 비노선이 지나갑니다. 거리상으로는 좀 멀지만은 그래도 이 GTX가 주변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여져요.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주 우수한 입지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점을 가진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는 위례 공공분양 A1-5블럭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공공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청약저축에 청약통장에 납입된 금액이 높을수록 이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위례 신도시 A1-5블럭이고 세대수는 1282세대, 규모는 지하 2층부터 25층까지 이제 18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66, 70, 75, 80, 84제곱미터로 이제 중소형의 아파트로 구성된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위례 공공분양이 또 분양되는 것이 A1-12블럭입니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의 A1-12블럭에 입지를 하고 세대수는 394세대, 세대수가 좀 작은 것이 단점으로 보여지고 규모는 지하 2층부터 24층 그리고 5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택형은 64, 74, 84로 중소형의 규모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이것도 이제 공공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위례 신도시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면은 위례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송파 권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을 끼고 있는 유일한 신도시다.
그래서 강남의 접근성 그리고 잠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다만 단점적인 부분은 교통을 통해서 지하철역하고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북일해와 남일해로 나뉘는데 지금 해당하는 물량이 북일해 물량이고 이제 역하고의 그 근접성 여부는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물리적으로 이 강남권과 그리고 송파 권역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아파트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도 한번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장지역이 보이네요. 그리고 마천역 5호선이 보이는데 이 위례 신도시 중에 북위례의 일부를 제가 캡처한 모습인데 위치를 보신다면은 이제 A1-12 블럭이 여기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1-5블럭이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권역과 잠실이나 강남권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은 A1-12 블럭이고 이제 주변의 상업시설이라든가 뭐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뭐 우위를 점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A1-5 블럭도 대단지 아파트이고 초중고를 끼고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다 굉장히 입지적으로 매력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단점적인 부분은 지하철 역사하고의 거리가 좀 멀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의 강점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실 물량은 반정 아이파크 캐슬 4단지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면은 화성시 반정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986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7층 14개 동이고요. 5구 타입부터 105 타입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이제 분양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단지와 5단지가 이제 같이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단지의 개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도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1378세대 그리고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9층까지 이제 20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소형인 59제곱미터부터 156제곱미터까지 이제 중대형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시게 된다면 이제 망포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아이파크 캐슬 단지를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 3단지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분양되는 것이 4단지, 5단지 4단지, 5단지가 이렇게 분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롯데캐슬 L클래시가 분양을 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주거 단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쾌적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신도시의 같이 아파트의 새로운 주거 형태를 만들면서 주변에 랜드마크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망포역하고의 거리가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삼성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직장 수요를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될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수원역에서 핵심적인 수원역에서 거리가 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부 가격을 하락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했던 이 단지들도 굉장히 뭐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저렴하게 분양을 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단지하고 5단지의 이 물량들도 영통 아이파크 캐슬과 또 롯데 캐슬하고 같이 합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량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11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11월 초에 있는 4개의 분양 물량, 과천하고 하남 마크베르 하고 그 외의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러한 분양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갖고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고 여건이 맞는 그런 분양 물량들은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잘 해보신 다음에 청약에 신청할지 마실지에 대한 그러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제가 드리는 정보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정보들을 취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을 잘 짜셔서 부동산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게 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주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자산의 가치를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신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